우리 강원도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소수 사태 같은 것들이 내연기관 차들에 정말 시도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예. 세금까지 여기다 더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 우리도 못한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 뭐 행사들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나왔다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강원 기자들의 솔직하고 솔깃한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꼰대 기자 박건상 기자하고 우리 최기영 강원일보 핸섬 기자 그리고 우리 정별님 민여 변호사님 모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탄소 중립, 뭐 미래 청정 에너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수소 산업. 우리 강원도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수소 산업 중에 가장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수소차. 우리 뭐 친환경 차라고도 얘기하고 요새 뭐 수소 전기차 많이 얘기하는데 주변에 수소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보셨습니까? 저는 수소차는 없고 전기차는 몇 분 계세요. 근데 전기차 타기가 훨씬 고장도 없고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잘 타고 다닌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각 관공서에 이렇게 충전 시설도 그렇죠. 꽤 있어서 예, 전기차 충전. 충전하는데도 어려움 없고 잘 타고 다닌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서 저도 나중에 이제 제 차를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바꿀 때가 되면 전기차로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수소차 타고 다니는 기자들도 있다면서요? 네네. 춘천이 그래도 수소 전기차가 좀 그나마 있는 편이에요. 충전 인프라가 그나마 좀 갖춰져 있는 데다가 예, 네. 좀 공무원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저는 뭐 아직은 수소차 아직은 조금 근데 고민이 많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는 충전하는 시설들이 뭐 강원도에 많지 않잖아요. 네, 강원도에 한 지금 4곳 정도 네네. 되는데 이마저도 사실 완충이 예.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도 오분동에 이제 작년에 시설이 오픈이 됐는데 네. 이게 사실상 반밖에 고압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예.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작년에 용기를 바꾸라고 네. 이제 내려와가지고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규격이 안 맞는다. 뭐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우리 강원도 내에도 춘천의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에 있고요. 그리고 속초, 삼척, 네. 그리고 원주 문막에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가 82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내연기관 차량들의 주유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건 요새 아파트에도 많이 설치되고 관공서에 많은데 이 수소차 충전소는 그러니까 접근하기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게 사실인 거죠. 네.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요소수 사태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젤 차량들이 좀 예, 많이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네. 그 요소수 사태 같은 것들이 내연기관 차들에 정말 좀 앞당기지 정말까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충전소 찾기가 어려운데 뭐 10년 뒤에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주유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좀 사실 이제 폐업한 주유소도 굉장히 많은데 차량 구입하는 것 할 때도 그런 것들 좀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는 뭐 한 10년 이상. 다시 고민해야 되나요? 근데 뭐 여하튼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뭐 여전히 불편하다 뭐 이런 인식들도 많고 관련 기사들도 좀 있던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최근 얼마 전에 이제 강릉 산업단지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 때문에 예. 수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사실 그 수소를 뭐 여기저기 만들려고 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민원들 때문에 강릉시 같은 경우도 지역이 안 되고 그래서 강릉시청 옆에다가 지역 그래 거기다가 이제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아직 초반이고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이제 액화 수소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예. 수소 산업, 수소차 이런 것도 뭐 금방 또 개발이 되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요게 가장 큰 원인이죠. 수소 충전소 설치 어려움은. 예. 근데 수소 충전소 설치 뭐 이제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설치 비용도 네. 거의 한 몇십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주유소 설치하는 거에 뭐 3배 정도, 무슨 30배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1년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사업자들이 네네네. 그래서 아. 충전소를 포함한 인프라 비용 예. 그것도 초기 비용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누가 이제 시도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지난달에 보니까 최기용 기자 또 뭐 이런 관련된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미래 에너지 액화수소 뭐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뭐 수소 어떤 인프라, 네. 수소 차량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좀 우려, 네. 아직까지는 불편함. 예. 사실 아직은 이제 테스트 단계죠, 예. 사실은. 수소 전기차 모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은 이제 임상 시험 모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운행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술이 또 개량되고 개발될 건데 아직은 이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인데 예. 이제 수소로 가야 되는데 뭐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자체가 이제 수소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뭐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소라는 게 우리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이제 예.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네. 궁극적으로는 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수소거든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되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는 이제 그 물만 있으면 되는 이제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네. 그것들을 활용하는 단계는 아직 못 됐고 예. 그건 아직 수십 년 뒤의 일일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흔히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이 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린 수소 그러면 왠지 그린이 붙어 있으니까 좀 친환경 느낌이 나고 네. 그레이는 뭔가 좀 회색 빛깔의 지금 석유화학 공정 네. 자체가 이제 어떤 오염 산업이니까 오염 산업의 일종의 부산물로서만 지금 수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재 지금 수소 에너지가 청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지금 현 상황에서 다만 이제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한한 동력이 되는 수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과정들이 좀 스텝이 필요한 거고요. 예. 뭐 수소로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뭐 연관해가지고 지금 그 얼마 전에 강원일보에서도 기사를 크게 좀 쓰셨던데 동해안권 수소 경제 벨트를 만든다. 강원도와 경북과 울산까지를 잇는 이 내용은 뭐 이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거의 뭐 초광역 예. 프로젝트네. 네. 예. 지역 발전 전략을 이제 국가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은 건데 네. 이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말은 어려운데 개념은 단순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가 정책이 예. 이제 중앙 정부에서 공모를 하면 예. 어떤 수소 산업, 수소 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이는 네.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붙여서 네. 뭐 울산이랑 강원도가 예를 들어 붙었다. 울산이 훨씬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낫더라. 그럼 울산에 사업비 주고 울산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의 격차도 좀 벌어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그 지자체 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출혈 경쟁 또 출혈 경쟁이라도 하면 낫죠. 어쩔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나눠 먹을 때도 나눠 있고 먹기. 근데 사실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이런 어떤 지역 발전 전략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광역을 다 묶어버리는 거죠. 이제 뭐 강원도, 뭐 경상부터 붙어 있는데 네. 뭐 선 하나 그런 행정적인 선 하나 거져 있다고 사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계를 허물어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건데 네. 대신 이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만큼 사업비도 우리 많이 이미 붙고. 이제 동해 삼척 강릉 뭐 이런 데는 액화 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울산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내는 어떤 네네. 광역 단체별로 지금 이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 지금 아직은 대략적인 그림만 있지만 예. 지금 그림 보면 저기 동해 삼척에 예. 강원도 동해 삼척에는 동해안 액화 수소 클러스터 수소를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야 저장, 그 유통. 저장도 예. 편하고 유통도 편하고 예. 차에 뭐 활용하든지 난방에 활용하든지 활용이 편해지니까 네. 액화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예. 또 삼척에는 실제로 수소만을 가지고 어떤 한 마을이 돌아가는 네. 마을이 수소 운영이 되는 뭐 자립도시, 네. 에너지 에너지 자립도시. 자립도시. 뉴타운을 만들겠다. 그리고 울진에 이제 수소 에너지 실증, 그리고 이제 경북 포항의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 그리고 울산에 이제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어쨌든 총괄하는 네. 이제 거점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까 지금 현재 지금 그레이 수소를 아까 말한 예, 석유화학 예. 공정에서 예. 만들어지는 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소는 결국에는 네. 동해안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결국에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에너지원은 수소로 전환될 거고 그게 10년이 될지 이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를 모르는 건데 그걸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제 전기차는 수소차의 전 단계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전기차는 결국에는 전력을 먹는 건데 그럼 전력은 또 어떻게 만들 거면 결국에는 또 원전도 안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화전을 하든 뭐 결국에는 또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소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튼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중심에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근데 뭐 최근에 춘천에서 이거 관련한 수소 추출 사업이 무산이 됐다. 그래서 네. 뭐 100억 원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 저희도 했었는데 네. 뭐 어떤 얘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 돈이었습니다. 이제 돈 문제인데 예. 이 수소 추출 시설이 당초에 좀 그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수소차 500대 분량의 수소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할 예정이었는데 네. 사업 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예. 강원도하고 춘천시와 체결했던 그 업무 협약을 예. 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좀 밝혔는데 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지 타선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수익률을 좀 보전해달라라고 강원도하고 춘천에 요구를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아니 사업도 너네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예. 세금까지 여기다 더 투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못 준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도 못한다 손을 떼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 생산 단가가 워낙 높은가 보죠.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규모로 정도로 해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네, 아직까지는 그것도 있고 단가적인 측면도 있고 네. 지금 소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애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면밀하게 따져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무산되고 정부 공모 받아놨던 돈도 반납해야 된다. 과정 속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 시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업이 무산되면은 춘천시는 받은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 예. 100억 원 정도 반납해야 된다고 보고 예. 이렇게 국가 지원 사업 무산되면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제 책임론이 나오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되겠지만 네. 나중에 다 감사받거든요. 예. 혹시라도 이제 그 정책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공무원분들의 과실이라든지 좀 뭐 위법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은 뭐 그에 대한 책임 처벌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만 있었던 사례입니까? 혹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나요?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뭐 일단 다른 데서 뭐 중단됐다 뭐 이런 얘기는 일단 없어요. 근데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수소버스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한 40대 이상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고 이제 중규모 이상은 버스 150대 그리고 연으로 보면 승용차 이제 수소차 23,000대 정도를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데가 지금 보니까 당시에 공모가 함께 선정됐던 창원인데 창원은 얼마 전에 이제 수소 특별시 하겠다 우리가 수소 특별시 비전을 선포하고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중규모 추출 시설 이미 착공을 했고 강원도가 이제 수소 산업에서 이제 규제 자유 특구도 선정이 됐고 이제 액화산 수소지만
조금 이제 치고 나간 부분은 있는데 네.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정교한 전략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뭐 여하튼 그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 뭐 행사들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열렸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좀 있었나요? 네, 먼저 지금 원주에서 댄싱 카니발이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오는 25일부터는 다음 강릉 커피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예. 최근에 또 강릉 문화재 야행도 예. 이제 완화된 일상 회복 단계에서 진행이 됐고, 그렇다면 대신 이제 거리두기나 방역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커피 축제도 예약을 받아서, 그리고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도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문화재 야행도 뭐 인원 제한을 두고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겨울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슬슬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평창, 그리고 화천, 인제 이쪽에서도 축제 진행을 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인 곳에 되게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다가 예. 이제 되게 오랜만에 가니까 막 기분이 들뜨고 막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멀고 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저도 스스로 조금 불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풀렸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일요일에는 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예.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은 이제 총 250명까지 또 결혼식 참석이 가능한데 네. 결혼식장이 너무 붐비고 막 이제 왁자지껄 하다 보니까 방역 수칙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고, 또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 항상 먹고 마시고 이제 막 악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어서 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고령층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백신을 좀 일찍 맞았었거든요. 예. 이게 좀 기간이 오래까지 유지되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네. 또 완료가 되면은 이제 고령분들에 대한 분들 우선 접종을 시작하니까 그러면 또 조금 위중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백신을 먼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뭐 다시 최근에 또 보면 그 어린 학생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중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좀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그런 돌파 감염 내지는 지금 어린 학생들 뭐 여기서 좀 시작이 되는 것들 같은데, 아무튼 딜레마인 것 같아요. 축제도 해야 또 지역 경제는 활성화가 되는 건데 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또 방역 당국에서 또 그동안에 그 담당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업무도 상당히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좀 잘 하려면 결국은 뭐 백신 잘 맞고 마스크 잘 쓰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을 축제 막바지고 또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축제들 시작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최기영 기자? 그 행사나 축제에서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왔다, 네. 확산 사례가 나왔다는 아직은 뭐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네. 저 들은 바고 근데 다만 이제 소규모 모임, 소규모 모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생활 공간, 네. 학교 또 뭐 교회라기보단 종교 시설, 예. 뭐 이런 소규모 감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방역 수칙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뭐 대규모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역 수칙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방역 수칙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하튼 뭐 단계적 일상 회복 이게 뭐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결부가 돼 있고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 과제도 있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